네, 내가 원하는 일이나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여러 직업에 다양하게 도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준비생들을 위해서 미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 다양한 직업 세계 정보까지 소개해 주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균 연구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또 굉장히 날씨가 좋았는데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희들이 하는 일이 보통 연구실에서 네. 뭐 자료를 찾는다던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날씨 변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상관이 없나요? 살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그거보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주에 네. 제가 좀 잘못된 정보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정말요? 네, 예. 어떤 거죠? 제가 우리 회사가 있는 그 충북 음성에서 서울까지 1시간이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얼마나 걸리죠? 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회사 두 직원이 배나 걸리네요. 네네 아.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 꼭 정정해 주길 바래서 더 힘든 거라고. 네네네 다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럼 2시간 걸려서 네네네 오신 건가요? 2시간 아이고. 걸렸습니다. 아, 네. 이제 매주 참 먼 길 그 고생 많으시게 오시는 것 감사하죠. 같은데 네, 오늘 추천해 주실 7번째 미래 유망 직업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날의 우리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한다든가 SNS를 사용한다든가 혹은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데요. 네네. 사실 우리가 모른 채 사용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검색하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데이터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이게 빅데이터 전문가란 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 박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비한 신직업사전에 빅데이터 전문가 이 직업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최근 들어서 빅데이터 산업이 미래를 예측한다든가 혹은 전략을 수립하는 분야에 있어서 급부상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자료를 많이 찾고 찾은 다음에 얼마나 머물고와 같은 것들을 찾아서 활용하는 빅데이터가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라는 그런 자산으로서 인식이 되면서 네. 이 일을 업으로 삼는 빅데이터 전문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유망 직업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신비한 신직업사전을 통해서 빅데이터 전문가란 어떤 직업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신비한 신직업사전의 7번째 시간은요. 빅데이터 전문가가 어떤 직업인지 자세하게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 업체. 이곳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과 SNS상의 검색어를 분석해 새로운 여론 전망과 유행 트렌드를 예측하고 뉴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회사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주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다루는 일을 하는데 보통 소셜미디어라고 하면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라거나 인스타그램이나 흔히 많이 사용하는 SNS 서비스들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라거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단어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이 좀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기보다도 목표가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싶은지 또 그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대상 데이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식별하고 또 그것에 분석 관련된 어떤 노하우가 같이 결합이 되어야 또 원하는 결과들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처리의 두 번째 단계로서 데이터 처리와 분석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처리라고 하면 먼저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 과정에 가져와서 활용하는 그런 스크립트를 좀 짜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시각화에 대한 건데요. 아까 이제 스크립트를 통해서 처리했던 데이터를 그래프라거나 아니면 그 시각적인 도구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르스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본 거고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데이터를 관심도를 분석을 해본 거고요. 초반에는 이제 불안감이라든지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는 그 키워드가 많이 언급이 됐었고, 보시면 이제 트위터 데이터는 주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뉴스 데이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이 많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관심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트위터하고 뉴스 데이터의 트렌드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어떤 인사이트를 주냐면, 뉴스에서 어떤 주제들이 얘기가 된다고 해도 소셜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주제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일종의 마케팅 포인트로 좀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기획을 먼저 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처리하고 분석해서 분석된 결과를 시각화하는 전체적인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을지로에 있는 한 신용카드 회사. 매일매일 발생되는 카드 결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떤 고객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가장 가망성이 높은 고객들을 발굴하고 그 고객들에서 전략을 제안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드 회사는 다른 업종들과 달리 고객 구매 정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고객들에게 고객 만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사의 회원 수는 약 1,200만 명.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 데이터를 수집해 구매 기록과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카드 고객과 가맹점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중 낮 시간대 이용 고객들은 여성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고객들은 헬스 앤 뷰티 업종에서 또 80% 이상의 아주 많은 구매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 낮 시간대 주로 쇼핑을 하는 여성 고객들을 위해서 헬스와 뷰티를 엮은 좋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아카데미입니다. 정부의 지원 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빅데이터 아카데미의 교육은 매 기수별로 12주 동안 기술 전문가 과정과 분석 전문가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특이한 점은 수강생 전원이 현업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는 점입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수업을 듣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전문가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현업에서 일을 하다가도 교육의 기회, 다양한 이제 외부 교육의 기회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새로운 분석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더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례, 기법 이런 걸 좀 습득을 해서 실제 데이터 분석하는 데 활용하고 싶은 니즈들이 있어요. 2개월간의 이론 수업에 이어 실제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수강생들. 각 조별로 할당된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 현직 빅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현업에서 실제 다루고 있는 주제인 만큼 그 열기도 뜨겁습니다. 주가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증권회사에 이제 기술적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어떤 기술적 지표가 가장 최적의 어떤 투자 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 저희가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측정하려고 합니다. 점점 증가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빅데이터 아카데미를 비롯해 빅데이터 분석 활용센터 등
각종 유관 기관에는 수강생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격 검정이 치러지고 있는 수험장. 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데이터의 이해를 기반으로 처리 기술 능력, 기획 능력, 분석 능력, 데이터 시각화 능력까지 현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종합적인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2014년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 시험은 전문가와 준전문가 과정으로 나누어 데이터 전문 인력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2016년부터 국가 공인 자격 시험으로 승격됩니다. 무엇보다 빅데이터 시대의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에서 데이터 분석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이라 자격의 희소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합격했을 경우 기업에 취업하거나 승진하는 데 있어 인사 지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빅데이터 전문가 저희가 VCR로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박사님, 이게 보니까 그냥 단순히 정보를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돼서 상당히 어려운, 쉽지 않은 직군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를 준비하려는 분들이 갖춰야 될 자질 또한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려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과 지식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드러난 수치를 단순하게 나열하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서 통계학 혹은 산업공학 혹은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게 되면 기술적인 베이스는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경영학이나 마케팅과 같은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는다면 기술적 베이스와 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분석에 있어서는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기심도 필요하고요. 오랜 시간 분석하는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는 끈기와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박사님께서 이 통계학이나 컴퓨터 공학이 기술적인 베이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케팅 분야랑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건가요? 네네.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보통 최신 유행이나 트렌드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세계 각 기업이나 분야에서의 시장 동향을 수시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SNS나 인터넷에서 자사와 관련된 검색어라든가 혹은 댓글들을 분석을 하고 혹은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조사를 해서 이에 대응하는 것들도 일상적인 업무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게 어떻게 좀 이용되고 있는지 더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경험을 하셨을 텐데 쇼핑몰 업체들이 카드사와 함께 고객들의 구매 데이터와 GPS를 연결을 해서 고객들이 원할 때 맛집이라든가 혹은 가까운 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로 안내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네. 또 공공에서는 서울시의 사례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자정 이후에 가장 붐비는 택시 노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버스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심야 버스 노선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통해서 불확실한 환경을 제거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개인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는 매우 높은 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직업이 가지는 미래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직업적 전망이 밝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 국내 많은 업계에서 앞다퉈서 전담 부서를 설치를 하고 있고 또 관련된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이고 네. 또 단기간에 육성하는 것도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현장 경험을 통해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심지어 관련 기관의 교육 과정에서도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 교육을 시키는 형태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요. 네. 이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고 싶으시다면 관련된 학과에서 학사나 석사를 이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빅데이터 활용센터나 빅데이터 아카데미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가면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빅데이터 전문가가 해외에서 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직업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해외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네.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국내 이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나요? 네, 아직까지 이제 국내에서는 종사자 수나 임금 수준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고액 연봉자가 맞고요. 국내 임금 수준은 아무리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직장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박사님 덕분에 많은 취준생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 박사님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 의사결정에는 항상 그 위험성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선택에 대한 위험성인데요. 그 선택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정보고 그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하고 분석해서 자료로 만드는 것이 빅데이터 전문가들의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을 할 때 그 직업이 가지는 임금이나 혹은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지만 그 직업이 가지는 가치라든가 혹은 영향력, 의미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은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오늘 빅데이터 전문가 신비한 신직업사전에서 다뤄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고용정보원의 김규현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